네, 지난번 고화질 영상 감시 시스템 소개 1부 소개에 이어서 2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1600만 화소, 즉 4948에 3280 픽셀은 약 D1급 45대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3000만 화소까지 이 서베일런스용 카메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만 화소는 7360의 7K라고 하죠. 7360의 4128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D1급의 카메라의 88배 정도가 됩니다. 물론 1600만 화소나 3000만 화소 초고화질 카메라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이러한 카메라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고효율에 또 최적화하고 최소의 비용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고효율로 고화질의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상 압축 기술인데, 영상 압축 기술은 ITUT 즉 국제 영상 표준 기구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MPEG-4, H.264, 또 JPG 2000, MPEG-4, MPG 기타 여러 웨이블렛, 과거에는 웨이블렛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압축 방식들은 장단점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소개할 MPEG-4 H.264는 낮은 대역에서 고화질의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영상 압축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낮은 밴드위드에서 고화질의 영상을 압축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화질의 저하 및 또 녹화된 데이터들의 재생 등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는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EG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스틸 컷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JPEG 2000이라는 것은 하나의 DSLR 카메라에서 한 컷 한 컷 전 장면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MPEG-4나 H.264 같이 배경값 찍고 그 다음에 변화된 값을 전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전체 화면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의 해상도는 상당히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송을 하기에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영상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전송하는데 한계가 따르겠죠. 여기서 보는 표는 JPG, 그 다음에 MPEG-4 H.264, JPG 2000, J2K라고 하죠. 이런 각기 다른 압축 방식에 대한 한계 이미지 사이즈, 그 다음에 최대 압축률 및 장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물론 제조사 및 각 디바이스 별로 좀씩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그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원본을 16비트짜리를 D1급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한 개의 이미지는 약 6메가비트가 되고요. JPG는 20분의 1 정도의 해상도 압축률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0.3메가비트, 그 다음에 MPEG-4 같은 경우는 약 200분의 1 정도의 압축률을 가지고 있죠. 아주 고압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0.06메가비트, JPEG 2000 같은 경우는 40분의 1, 즉 0.15메가비트 정도의 압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기 다른 동영상 압축 표준이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송하고 압축하고 엔코딩, 디코딩, 녹화하기 위한 기술들은 또 제조사마다, 벤더마다 그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화질 동영상의 압축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H.264, MPEG-4 등의 고압축 방식은 영상을 즉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기준으로 볼 때 프레임이 미완성되므로 편집이나 압축, 저장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할 경우에 임의의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없으며 각각의 처리 때마다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싱을 해야 하므로 서버에서 즉 디코딩 또는 디스플레이, 검색, 기타 활동을 할 때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초고화질 영상을
압축 및 처리, 전송하는데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 프로페셔널, 즉 프로급, 즉 초고화질급 카메라에는 H.264를 적용하고 또 CMOS CCD 대신에 CMOS 찰상 소자를 이용해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JPEG 2000 같은 경우는 멀티 해상도 압축 방식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최대 256 채널 이상의 정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레임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고 이메일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디코딩 디스플레이 검색 시에도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이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다운 또는 스케일 업 이러한 변경이 가능하고 다중 채널 즉 한 개의 레이아웃에서 4개의 레이아웃, 4채널, 8채널, 9채널 이러한 다중 멀티 레이아웃에서 디스플레이가 원활하고 초고화질 영상 처리하는 데 적합한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JPG 2000을 이용한 고화질 동영상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질 영상 처리 기술에서는 네트워크 대역,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대역 밴드위드입니다. 대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화질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이슈거리인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로컬 분산형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면 현재 시스템의 현장 시스템과 센터 시스템으로 나뉘어서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장에는 고화질 카메라가 1번부터 쭉 M번까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화질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즉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인 MVR이 들어가 있겠고, 이 MVR은 다시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로컬 에어리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WA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LAN 또는 WAN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MVR에서 고화질 영상들을 처리하고 이 MVR에서는 다시 원격에 있는 즉 리모트 센터에 있는 클라이언트 쪽에 모니터링 서버 또는 뷰 서버라고 하기도 하죠. 이 클라이언트 쪽에 스트리밍을 하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WAN이나 LAN을 통해서 최근에는 LTE라든지 3G 이런 망을 통해서도 전송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추기도 했는데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영상에서 현장의 초고화질 카메라에서 들어온 영상 데이터는 MVR에 저장 또는 엔코딩 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72에 약 3248, 1600만 화소의 영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고화질을 보낼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이제 센터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 특히 전체 부분에서 일부 확대해서 쭉 디지털로 다 줌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영상을 1280의 1024 수준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이 NVL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 데이터가 여러 개의 층으로 다 레이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양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쉽게 겉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를 계속 파낼수록 겉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전체를 하나를 보고 있는 거죠. 41만 화소나 200만 화소, 1600만 화소, 3000만 화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하지만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속으로 다 들어간다면, 즉 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디지털로 해서 줌인해서 들어간다면 일반 41만 화소나 200만 화소들은 단위 해상도, 단위 픽셀, 단위 인치당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화질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화질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랩탑이나 데스크탑의 모니터에서, 즉 모니터에 지금 풀 HD 1280에 1024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벗겨서 디지털 줌을 해도 깨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보고자 하는 부분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스트리밍을 하지 않아도 그 낮은 대역에서 비교적 고화질의 영상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좀 전에 JPEG 2000 관련해서도 소개를 했다시피 JPEG 2000은 DSLR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찍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옛날 필름처럼 이렇게 붙여 가지고 돌리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형식의 영상 압축 방식인데요. 따라서 검색도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 개로 늘어져 있는 그 실시간 영상의 프레임들을, 즉 이미지들을 그 중에서 하나씩 골라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검색한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완성된 프레임에서, 전체적인 완성된 프레임에서 해당되는 이미지 프레임을 바로 검색하게 되면 1초 이내에 그 검색 영상이 바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불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JPEG 2000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검색을 할 수 있다면 거의 1초 이내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화질이든 저화질이든 역광에 의해서 가려지는 영상들에 대한 복원,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광 이미지를 보정을 함으로써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쇼핑몰 앞인데요. 쇼핑몰 안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쇼핑몰 바깥에, 즉 출입문 쪽에 출입을 하는 사람을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점선 안에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역광, 밖에서 들어오는 역광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역광을 이미지를 보정하는 작업을 한다면 식별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얼굴이 이렇게 윤곽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감마와 화이트, 블랙, 기본적으로 그 영상의 데이터, 영상 소스, 비디오 소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감마, 화이트, 블랙 이런 것들을 레벨 조정함으로써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쇼핑몰 이미지를 실제 푸티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녹화된 그 원본 영상, 암호화된 원본 영상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가지고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4개 화면으로 분할을 시키고 나서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원본 데이터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분할 데이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해서 보고, 바깥에 있는 분도 보고, 네, 또 이쪽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영상을 가지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조정 표시가 있는데 화면 조정 표시를 바꿔보겠습니다. 화이트 레벨 조정을 한번 해보고요. 블랙 레벨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해당되는 채널에 대해서만 바뀌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왼쪽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대했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영상에서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분수대 앞에 물레방아 있는 쪽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 옆에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Surveillance camera in operation.
감시용 카메라가 작동 중에 있다라고 써 있네요. 자, 이러한 고화질 영상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그 특장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상 소스에서 화질을 촬영을 했을 때,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얼굴 및 차량, 기타 번호판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CCTV 카메라를 가지고서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이 상상 속에 있는 기술이겠지만 CCTV 카메라를 한 대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피사체를, 즉 물체를 영상 소스 데이터에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고 육안을 식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뭐 어떤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좀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대낮에 이 CCTV 카메라 앞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출생, 뭐 신분, 기타 여러 가지 그 경력에 대한 정보까지 다 나올 수 있다면 엄청난 마법의 카메라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의 몸에 또는 얼굴에 또는 기타 어떤 부착물로 아이디 태그, 우리 신분증이 있듯이 어떤 아이디 태그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면 카메라에서 그 태그를 검색을 해서 그 태그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해서 필요시 인가된 정부 기관이 되겠죠. 인가된 기관에 또는 인가된 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먼 미래, 지금 현재 제 상상 속에서 있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적용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화질 영상 감시 카메라가 얼마큼 실제로 영역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큐브로 해서 빨간색 직사각형들이 있죠. 이제 전체적인 요게 축구장이라고 한다면 축구장을 3등분 한 겁니다. 3분할로 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3분의 1, 중간에 있는 게 3분의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분의 3인데 일반 CCTV를 요 빨간 격자에 있는 그 격자 사이즈가 41만 화소라고 했을 때 이게 45개거든요. 45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1600만 화소 한 대 카메라로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1600만 화소 카메라 한 면을 봤을 때 한 면, 3대 정도면 한 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4면을 했을 때는 3, 4, 12, 약 12대 정도로 커버를 하면 효과적인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에 군중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죠. 여기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분할을 해서 1600만 화소를 갖다 분할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6분할도 가능하고 갖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6분할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편집도 우리가 88, 64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레이아웃을 분할을 해서 본다면 이게 잘 눈에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뭐 6분할 내지는 또는 4분할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맞겠죠. 자, 타임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600만 화소는 JPEG 2000 압축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갑니다. 지체 없이.
이것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실시간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트릭을 써가지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휠을 밀어 넣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타임이. 이 상태에서 타임을 이렇게 라인을 끌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4시 43분 21초 또 4시 43분 24초 이렇게 끊으면 끊는 대로에서 바로 영상들이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상태를 한번 세부적인 정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여기 보니까 여기 우통도 벗고 있고 뭐 무슨 일이 막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걸로 가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여기 또 이쪽에서는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보안 요원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예. 자, 그래서 조금씩 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쭉쭉쭉쭉 하고요. 예. 실제로 여기는 이제 많은 싸움이 나가지고 어떤 싸움이 나는지 쭉 보시죠. 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뭐 패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를 패려고 하는 건지 뭐 막으려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때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네. 한쪽에서는 싸우는데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뭐 한두 사람이 싸우면 또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떼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네요. 어쨌든 네. 자, 이처럼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 다음에 뭐 옷, 매무새, 기타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경기장을 예를 들자면 전체 그 CCTV 카메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비 및 관리 요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고화질 1600만 화소와 일반 CCTV 41만 화소를 비교했습니다. CCTV 카메라 같은 경우 한 면만 생각했을 때 약 3개 정도가 들어가죠. 거기에 따라서 하우징도 3개, 광 스위치도 3개, 광 케이블, 기타 MVR 1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135대,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5대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되겠죠. 그 이상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하우징, 실외 함체, 브라켓,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수량도 카메라만큼 들어가겠고요. 광 스위치,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기타, MVR도 여러 가지 들어갈 거고요. 전기 사용량도 보시면은 이건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560W 대 10,000W 이상이 넘죠. 이렇게 했을 때 금액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고화질 영상 CCTV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1600만 화소는 실제로 관리 포인트를 측면에서 본다면 간단합니다. 카메라 3대, 센터 서버에 MVR 하나, CCTV 같은 경우 카메라 135대, 서버 17대, 모니터링 수도 좀 더 늘어나겠죠. 수량이 많은 만큼.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화질과 일반 CCTV 카메라 같은 경우 1시간에 560W 또 10,000W씩 소비가 된다면 소비 전력이 1일, 한 달, 1년, 5년치를 딱 생각해 봤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약 5년치를 계산해 봤을 때는 약 3,300만원 정도의 전기 인하 효과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전기 인하 효과만 따졌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인력,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또 감가상각이 되는 또
장비에 대한 또 설비에 대한 또 기타 구조물, 케이블 이것들에 대한 이제 유지보수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합친다면 사실 이 비용보다는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 인건비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화질 카메라 한 명을 둬서 한 명이 관리를 할 경우에는 네, 뭐 평균 월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 또는 5년으로 하게 되면은 네, 1억 2천이죠. 또 일반 CCTV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인력들을 이제 많이 배치해야 되겠죠. 최소 6명. 그랬을 때 총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5년으로 연 인원을 따진다면 한 360명 정도 되죠. 전체적인 비용은 인건비는 약 5년으로 봤을 때 6억 원 정도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주로 이제 교육시설, 대학교 또는 뭐 학원, 고등학교 이제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설, 화학공장, 종수장, 폐수장, 예를 들어서 저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취수장, 배수지, 가압지, 넓은 범위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때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이나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 축구장, 야구장, 각종 경기장, 그 다음에 철도, 항공, 도로, 공항 이런 이제 운송시설, 그 다음에 군부대, 탄약고, 뭐 기타 경계지역, 그 다음에 은행, 정부기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고화질 영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경기장은 축구 경기장인데요. 총 1600만 화소 카메라로 11대를 시스템 디자인을 해서 축구장의 모든 관중석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축구장 한 면을 1600만 화소 3대씩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면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총 11대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포인트는 11대 대비 아마 이 정도를 전부 다 커버하려면 일반 41만 화소 가지고 물 셀 틈 없이 커버를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 대당 45대니까 10대만 하더라도 450대잖아요. 그러면 약 한 500대 가까이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빽빽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11대를 가지고. 이 경기장은 좀 작습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좀 작고요. 야구 경기장인데요. 총 9대의 1600만 화소 카메라를 가지고 시스템 디자인을 해서 관중석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라운드 타입이라서 한 면을 굳이 면을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한 개의 카메라가 커버할 수 있는 라운드 타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9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